이 문제 론나 중요해요. 참고로 이 문제 수학 상에서도 나왔었어요. 1학년 때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한번 또 나오는 이유. 풀이 방식이 바뀌었으니까. 자, 그러면 수학 상에서는 어떻게 풀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수상에서는 어떻게 풀었을까요? 두 가지 풀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솔루션 1. 이건 쓰지 마. 곡선 위의 점을 하나 미지수로 잡는 거야. a,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6. 그러나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합니다. 뭐로 나오겠어요? 루트, 그렇지, d. 4 플러스 1분의 뭐 블라블라 나오겠지. 그 녀석의 최소값을 찾으면 돼요. 그럼 얘가 작아지려면 얘가 작아지면 되지 뭐. 그럼 끝. 이렇게 풀이하는 게 있습니다. 알았죠? 근데 또 있어요. 보통은 학교는 이렇게 풀지만, 문제집은 이렇게 풀지만 학원에서는 이렇게 보통 알려줘요. 물론 학교에서도 이렇게 알려주고요. 또 다른 풀이 별해라고 하는 거. 그럼 뭐냐면 이 참수와 직선과의 거리의 최소값은 언제거든? 가장 짧을 때. 얘랑 평행한 어떤 직선이 접하는 상황에 그 접점에서의 거리, 얘가 바로 미니멈 한 값이에요. 이렇게 풀면 되거든. 그래서 수학상에서는 어떻게 풀었었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얘는 y는 2x 마이너스 5. 그 직선에서는 뭐만 빌려온다? 평행. 기울기만 빌려오는 거야. 그러나서 뭐 해요? 연립해서 판별식 0이대로 합니다. 접하니까. 맞죠? 그래, 6x 플러스 6 플러스 k는 0의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 써보면 생략할게. k는 뭐 나와요? 3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k를 찾았지. 거리 구하면 돼. 이렇게 찾는 거야. 이게 수학상에서 이 두 가지 풀이였습니다. 근데 수2에서 왜 또 나올까? 아까 말했듯이 풀이가 바뀌거든. 그럼 풀이를 어떻게 바꾸면 되는데? 아, 너 오자마자 분필이 부러진다. 또 환경오염 이러고 있네. 또. 아, 나 진짜 스트레스 받네. 너만 오면 강실에 오면 부러지네. 오늘 처음 부러뜨렸어. 아니다, 한 3번째 부러뜨렸다. 이 왜요? 나이가 들면 분노 조절이 안 돼.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다. 잘 봐. 이 참수가 있고 직선이 있어. 그때 아까 내가 뭐 한 직선이 하나 필요하다 그랬어. 그 평행을 쉽게 찾을 수 있잖아. 왜? 우리 어차피 접선 찾는 거고 얘 기울기가 2라는 얘기잖아. 뭐 할 수 있잖아. 미분으로 기울기가 2짜리 접선 빨리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빠르게 풀 수 있는 또 다른 풀이를 하나 쓰는 거야.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3, 슉슉 3. 그래서 3,3을 지나는 y는 2, 기울기 2, 2짜리 직선. 뭐예요? 이렇게 찾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답은 거리의 최소값을 찾으러 가는 거 사실 이거 필요 없었지. 뭐 하면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렇지? 그렇지. 알았죠?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렇게 풀이를 바꿀 거예요. 알았지, 비? 네. 그래서 나온 겁니다. 기억해놔. 이차 함수와 직선과의 거리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 문제는 접선 찾기라고. 평행한 접선. 알았죠? 지울까 넘어갈까? 341. 이건가?
아, 번호가 다르니까 스트레스 받네. 빨리 이 교재 끝내야지. 맞네. 가자. 341, 2, 3, 전멸. 뭐야, 여기? 저런. 자,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납니다. 자, 그리고요. PQ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그리고요. 그 두 직선 접선의 교점을 R이라고 하자. 그리고요. PQR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세요. 자, 갑니다. 2차 함수는 무슨 성질을 가져? 네. 다시. 무슨 뭐요? Y축 대칭. 무조건 Y축 대칭이야? Y축 여기 있는데? 축 대칭이요. 대칭. 네, 그냥 축 대칭이요. 쉽게 말하면 Y축이 아니라 그냥 축. 맞죠? 저 축을 우리가 대칭축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 놈에 대해서 대칭으로 떨어져 있는 놈이 있어. 접선을 그을 거야. 접선도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대칭성이 되겠지. 난 대칭이다. 둘의 교점도 대칭축 위에 있겠다. 여기까지 됐을까? 이거를 이용해서 찾으면 좀 심플하지 않을까? So easy. 이응. 근데 문제가 네. 올해 얼은 뭐예요? 얼이 뭐야? 얼이 뭐야? 한국인의 얼? 이건 R입니다. R이에요. 얼은 이게 아니에요. 또 수학 선생님 말하니까 또 못 믿지. 내가 토익 스피킹 점수도 레벨도 높고 토익도 900점 넘어. 영어 공부 나름 했던 사람이야. 물론 수능 때는 망했지만. 네. 그냥 내 주변에 미국 본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니. R이에요, R.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뭔지 모르겠어. 한 2000년대 생들이 나한테 이제 제자로 오면서부터 그 놈들이 미친놈들이 미안해 미친놈에서 얼이라고 하기 시작해. 그때마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야. 얼이 뭐냐? 한국인의 얼이냐? 민족의 얼이요? R이다. 항상 얘기해 줍니다. 너 못 믿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발음 눌러봐. R 이래요. 지금 핸드폰이 없어서 검색을 못하겠네. R입니다. 얼은요. 너네 이 MZ 세대들은 영어 공부를 할 때 발음 교육을 안 배우고 선생님들의 발음을 듣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다 누구냐? 영어 선생님들이 다 한국인들 아니야. 외국 나가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 중에. 외국에서 살았던 사람, 또 미국인 출신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꼭 그런 거 있잖아. 억지로 발음 굴리는 거. 그런 식으로 듣다 보니까 너희들이 얼이라고 들리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발음을 한 거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얼이라고 읽기 시작하는데, 얼이라는 놈은 발음 기호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이에요. 이거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R이라고 읽으라고. 알았죠? 이상한 발음을 또 배워가지 말고 얼이라고 하자. 알았냐? 그렇지, R. R이 콩글리시가 아니라 원래 정상적인 발음이 R입니다. 그렇죠? 살짝 지치기는 해. 그래서 아래 X Y 좌표가 뭐냐? 근데 잠깐만. 이게 좀 문제가 이상하다. 최고창이 기울기 때문에 나오겠구나. 자, 어쨌든 그때 PQR의 넓이 찾아보자. 어떻게 하면 돼? PQ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그 대칭축으로부터 Q편의 거리를 어리려고 하면은 P 얼은 또 뭐예요? R 대칭축으로부터 P까지의 거리가 A라고 하고 A라고 해버리고, 그리고 대칭축부터 Q까지 거리 똑같이 A니까 이 A가 되는데 네. 그리고 R은 R은 뭐지?
x 빼기 a, x 플러스 a 요거 가운데 자, 거기까지. 잘했어. 일단 미지수를 너무 많이 잡을 필요는 없지. 딱 두 개로 끝냅시다. 하나는 네가 잡은 a 살릴게. 그때 요거 기울기 얼마야? 1이겠지. 수직. 그리고 대칭. 이 기울기 1이거든. 그거 좀 이따 살릴 거고.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직각 이등변삼각형으로 가자. 얘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는 a제곱을 구하세요 라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a만 찾으면 답이야. 근데 a를 찾을 때 어떻게 찾는데? 얘 기울기가 얼마다? 1이다를 이용하러 가자. 뭐 하자? fx식을 간단하게라도 세운 다음 미분하러 가자. 아 근데 미분 딱 두 개만으로 끝낼 수가 없겠는데? 세 개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세 개? 최고차이 있구나. 1. 됐다. 가자. 그래서 fx의 식은 뭐로 갑니다? 자, 축을 나는 뭐라고 잡을게요? k라고 할게요. b라고 할까? b라고 할게요. 그럼 이 참수 어떻게 할게요? 최고차이 1 x-b 제곱에 플러스 블라블라. 모르겠는데요, 선생.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걸 또 좌표를 잡기 힘드니까 뭐 하자? 요점의 좌표를 b 플러스 a로 가면 되겠네. 요점의 좌표를 b 마이너스 a로 가면 되겠네. 맞지? 그럼 가자. 뭐? 그때 b 플러스 a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러 가면 되잖아. 미분 안 미분? 안 미분의 미분. 거기다가 뭐 넣어버리기? b 플러스 a 넣어버리기. 사라지지? 2a. 그게 뭐다? 답은 4분의 1. 네. 그 뭐냐? 그 기울기가 1이라는 거. 자, 잘 봐. 대칭이지? 수직으로 만나야 된다니까? 얘가 기울기가 K라고 하면 요 놈의 기울기는 그렇지. 둘이 곱한 게 K는 1밖에 안 돼요. 알았죠? 네. 342번. 다음을 만족시키는 함수 f에 대하여 F3에 대한 최대 최소를 찾아주세요. 마지막에 F3을 뿅 찾았는데 하나의 값으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뭔가 식으로 나오나 보다.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세요 라고 한다, 그렇지? 그럼 fx의 상태에서 분명히 미수가 덜 사라진 상황에서 3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야. 대신에 만약에 미수 a가 아직 남아있다 치면 a의 범위가 나오던가 하는 식으로 좀 주겠지. 최대 최소를 찾을 수 있게. 맞지? 맞지? 가보자.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 fx입니다. 방함수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0부터 3까지의 범위에서는 프라임은 항상 4보다 작거나 같아요. 맞죠? 어때야 된다? 기울기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야 요점을 지난대. 만약에 요거 기울기가 딱 4인 상황이라 생각해봐. 그러면 이 함수는 요점까지 갈 수 있어, 없어? 요점에서 출발하면 있죠. 이렇게 되면 되죠. 물론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기울기가 4보다 커져 버리니까. 이렇게 가도 안 되죠. 왜? 이거. 근데 그보다 작은 놈으로 가는 거는 가능 불가능? 가능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막 가능할 수 있지. 어디까지는? 요점까지는 갈 수 있어. 어느 상황에? 기울기가 딱 마이너스 4가 되는 상황까지는 갈 수 있어. 근데 그 전에까지는 그 바깥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은 y좌표가 0일 때 얼마로 딱 정해져 있는 거야? 1로 정해져 있는 거야. 걔를 기준으로
3일 때의 y좌표의 범위 찾기야. 그러니까 3일 때 범위 어디까지 갈 수 있다? 기울기가 4가 되는 상황. x가 얼마만큼 증가했어? 3. 그럼 y는 12만큼은 증가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가면 되거든. 직선으로. y좌표도 마찬가지예요. 최소값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2까지는 가도 된다는 얘기야. 기울기 얼마니까? 직선으로 가면 되니까, 그렇지? 근데 그 바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고 이 여기로 갈 때도 곡선으로 가지는 못해. 그 사이에는 y좌표는 얼마든지 갈 수 있지. 맞지? 이런 식으로. 네. 그거 얘기한 거였어. 답은? 그렇지. 왜 답이 없어? 아, 0일 때 1이었구나. 그치? sorry. 그럼 요 길이가 10이네. 얘는 13이고 요 길이가 10이네. 얘 마이너스 11이다. 그래서 그리고 11 곱하기 13. 그렇지. 1의 자리만 곱해봐도 3 나오죠. 괜히 나 암산 해봐야지. 엄마 합쳐 써봐야지. 난 똑똑해 이러지 말고. 1의 자리만 삥 곱해보면 끝난다, 그지? 예. 끝. 3, 4, 3 가보자. 됐죠? 참고로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프로 y좌표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이 문제 풀어보세요. 모르겠어. 아, 물론 내가 원래 여자애들한테 잘 화를 안 내긴 하거든. 그게 다 이유가 있지. 여자애들은 보통 대부분이 다 어느 정도 꼼꼼하게 잘 챙겨오고 그냥 안 하는 애들은 아예 안 했지. 뭐 남자애들처럼 약간 덜 꼼꼼해서 하는 이상한 실수는 없어. 예를 들어서 숙제를 내가 카톡으로 항상 보내주잖아. 카톡 확인 안 해서 지 멋대로 그냥 숙제 해온 애들, 또 뭐 교재 안 가져온 애들, 뭐 프린트 나갔는데 학교에 두고 온 애들, 뭐 기타 등등의 잡다한 이유들이 너무 많아. 남자애들은 꼼꼼하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잡다한 것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숙제를 한 번 똑같이 안 해와도 남자애들은 뭔가 약간 나도 이제 화가 나고, 여자애들은 숙제를 안 해오면은 그냥 안 해온 게 다니까 좀 덜 화내기도 하고. 그 여자애들을 어떻게 때려, 그지? 화낼 수가 없잖아. 애들이 여리여리한데. 남자애들은 근데 지나가다 그냥 쿡 쥐어박아도 별말 안 하거든. 그런 것도 간편하게 나지. 어? 전화로 지원 받으시던데요. 자, 수업할까? 난 모르겠네. 아, 물론 이제 내가 남자 취급을 하는 여자애들이 좀 있기는 해. 자, 가보자. 자, 어떤 점을 지나요? 너 근데 나랑 본 지 이제 한 4번밖에 안 되지 않았냐? 왜 벌써 이렇게 됐냐? 왜 벌써 이렇게 됐냐? 보통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신입 버프가 생기는데 내가 좀 그래도 신입생 취급해주고 좀 덜 혼내고 덜 때리고 뭐 이런 시기가 있는데 너는 왜 그런 시기가 없냐? 첫날부터 때린 것 같은데. 저요? 어,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 모르겠다. 맞았겠지 뭐 첫날부터. 자, 갑시다. 뭐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4 4,11. 그거 4에서 아니 마이너스 그 동선 있잖아요. 응. 연결했을 때 기억이 3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기울기가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3이어서 그러니까 항상 3이라는 얘기고 3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 점으로 가려면 작을 수가 없지. 그냥 이게 다예요. 그냥 이게 fx예요. 끝. 론나 쉽죠? 3 넣으면 답입니다. 그럼 fx의 식을 구하면 되지. 그럼 뭐야? 두 점의 좌표를 알고 있는 1차 함수의 식 구하기. 뭐 하면 돼? 뭐 ax 플러스 b로 잡아서 둘 다 대입해서 연립해도 되는데 그건 너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기울기를 3이라 했으니까 3으로 가면 되지. 4 넣어봐. 12 나오지. 11 나와야 돼. 뭐 하면 돼? 1 빼면 되겠네. 한 번 더 확인. fx 나왔네. f3 구하자. 얼마예요? 8. 너무나 쉽다, 그죠? 끝.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 353번 가보자. 그러면 356으로 가면 되지. 변이
곡선 y는 x 샴승 플러스 1 위에 있는 점 1,2에서 곡선에 접하는 직선을 그었을 때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 적분 아니야? 잠깐만. 이거 정적분이다. 빼. 너 적분 안 했잖아. 빼. 빼. 제가 이걸 두고 몇십 분을 고민했는데. 왜 그랬을까? 물어보지 그랬니? 자, 364번 갑시다. 그럼 난 67번으로 가면 되지. 그럴 수 있지. 던지지 말고. 아래 그림과 같이 곡선에 접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C1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네. C1과 X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C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곡선과 C1의 접점을 P, C1과 C2의 접점을 Q라고 하고요. PQ는 C1, C2의 뭔 소리야? 또 잘렸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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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이 뭔지도 설명이 안 나오고. C2의 반지름. 이게 수상한데? 이게 왜 붙어 있지? 직선 PQ는. 이거는 말이 되거든? 시스테의 공통접선이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PQ는 이거 어쩌라는 거야? 수상한데? 없어. 너무 옛날 자료라. 몰라? 없다 치지 뭐. 근데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오면 어떡해? 괜찮지 않을까? 일단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거 또 괜히 했다가 답 안 나오면 그냥 빡치는데. 이게 만약에 뭔가 들어가 있는데 답에 관여하는 내용인데 그게 빠진 거면은 이거 큰 문제고. 근데 수학 문제가 저걸 괜히 넣진 않을 거예요. 그건 그래. 네. 주은 조건 다 쓰긴 써야 되거든. 근데 이게 우리가 타이핑한 거니까 원래 이게 없는 말인데 쓴 거면은 수상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이 나오면 만약 이번에 지름이다. 엄청난 조건이잖아. 빼자. 삭제. 빼. 삭제. 내가 지금 뭐뭐 삭제했지? 이거 두 개 삭제했지. 삭제. 그 다음에 365 가자. 365면 368이네. 이거 가자. 최고차항에서 1인 3차함수의 벽수와 둘차함수 gx의 hx가 최고차항에서 1인 3차함수의 벽수와 최고차항에서 1인 3차함수의 벽수와 최고차항에서 1인 3차함수의 벽수와 둘차함수가 오케이 가자. fx라는 함수는 3차 함수입니다. gx라는 어떤 1차 함수와 함께 1에서 접한대. 그리고 4에서 만난대. 두 번째, hx는 1차 함수야. gx와 평행하대. 그런데 gx, fx에 접한대. 그러니까 대충 보면 이거지. 예를 들어서야 이게 fx라고 생각해봐. gx는 이건 거야. 이건 거야, 이거. 그지? 그 다음에 hx는 이건 거지. 이 상황 얘기하는 거지. 알았지?
그때 G빵에서 H빵을 빼보란 얘기는 사실 꼭 빵에서 빼야 되냐? 어디서 빼든 사실 똑같잖아. 맞죠? 자, 여기서 엄청난 사실 하나 알려줄까? 알려주지 말까? 자, 원래는 극대극소 할 때, 즉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 필요한 내용이긴 해. 그거 알면은 진짜 쉽게 풀 수 있어. 실제로 그걸 쓰게 만들고 나는. 간다. 잘 봐. 너 3차함수의 그래프에서 나오는 비율 관계 이런 거 많이 본 적 없어? 너 봤던 인강 현쌤님도 설명 많이 하실걸? 그 중에 네가 만약에 적분까지 갔으면 이런 공식도 배웠을 거야. 현쌤 이거 많이 설명 많이 하셔. 그것도 뭐 나오는데 그거 말고 내가 말하는 건 넓이 공식. 그건 적분에서 나오니까. 그런 것들 많이 하셔. 그 대칭성 얘기하는 거야. 잘 봐. 3차함수의 그래프는요. 그릴 때 막 그리면 안 됩니다. 3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약간 의식해주면 좋은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서 극대를 향해 올라가던 기울기보다 여기가 좀 더 완만하게 그려주는 거야. 여기는 이쪽이랑 똑같이 그려줘. 대칭성이 되게. 그러고 나서 가로로 이렇게 볼선 긋지. 그 극대랑 극소가 되는 곳을 내리지. 그때 만난 여기랑 여기가 그리고 정 가운데 무슨 점? 변곡점이라 부른 점이 있어. 그게 같아지잖아. 그 다음에 요 점에서 만나는 거 가로선 그으면 얘도 같아지거든. 그래서 요 네 개가 같은 길이, 요거 두 개가 같은 길이 나와야 돼. 이거랑 이거가 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나오지. 슥슥슥 슥 나오자마자 바로 극소가 되는 곳은 2 하고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2대1. 그 2대1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거를 기억하라는 얘기야. 알았지? 근데 여기서 이걸 생각보다 다양하게 쓸 수 있어. 언제든 쓸 수 있거든. 3참수와 평행하는 직선 두 개가 붙었을 때도 쓸 수 있어. 그럼 다시 좀 그릴게. 맞아요. 뭐지? 다 알겠다라는 그 이상한 그 웃음 하지 말아줄래?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 어? 오케이. 너 나랑 성향이 비슷하구나. 그런 거 있지 않냐? 너 필통 봐봐. 뚜껑 방향. 그러진 않네. 뚜껑 방향은 지멋대로네. 나는 완벽주의를 넘어서 약간 결벽주의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물론 학원에서 모든 물건들을 다 제자리에 두고 이러진 않아. 물론 퇴근할 때 한번 싹 정리를 하고 가긴 해. 너는 이제 수업을 한창 하던 도중을 봐서 이제 지저분해지는데 필통을 딱 열어보잖아. 필통 딱 열어보면은 그 안에 볼펜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게? 색깔별로는 구분 못하지. 모든 볼펜들이 뚜껑이 한쪽 방향으로 있어. 이거 안 지켜지면 큰일 나요. 친구가 볼펜을 빌렸다가 잘 썼어 하고 넣을 때 반대로 넣는 순간 지랄을 하거나 내가 조용히 꺼내서 다시 넣어. 그래서 너도 모르는 요 규칙이 여기 있어. 뭐? 분필도 방향이 있거든. 이쪽은 코팅이 다 돼 있고 여기는 코팅이 벗겨져 있어. 그럼 어떻게 써야겠냐? 그렇지. 이렇게 써야겠지. 당연한 거지. 그래야 손에 좀 덜 묻지. 나처럼 특히 홀더 안 쓰시는 쌤들은 특히나. 홀더 쓰면 상관없어. 그래서 나는 항상 코팅된 손잡이 쪽이 오른쪽, 코팅 벗겨진 쓰는 쪽이 왼쪽으로 가게 항상 이렇게 돼 있어. 너는 모르는 규칙이 항상 정해져 있지. 그래서 나는 어떤 쌤들이랑 강의실 같이 쓰는 거 줄래 싫어해요. 왜? 막 쓰거든.
그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그거. 방향 뒤집어 놓는 건 괜찮아. 나는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거꾸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 한 번씩 꼭. 양쪽이 다 달아있게. 나 줄래 싫어. 그런 건 있지. 어쨌든 계속 할게요. 문제다. 자, 어쨌든 가자. 요거 3참수에서 요즘에 직선 있지. 아까처럼 꼭 이렇게 x축과 평행선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직선이 있을 때 얘랑 평행한 또 다른 게 접하지. 그때 여기 만나는 데서 세로선, x축의 수직이 되게 세로선, 이거의 수직 아니다. x축의 수직이 되게 이렇게 만나는 거. 접하는 점에서도 요거 극소 아니야. 접점이야, 접점. 그다음에 여기도 접점. 여기는 만나는 교점. 그리고 여기 정중앙점,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점. 그리고 여기서 변곡점을 지나게 또 평행한 또 다른 직선 또 그거. 그때 길이도 다 같아져. 그때 이걸 알아두면 편해. 진짜 많이 쓰인다. 요거 길이 하나를 L로 잡아요. 여기서는 X좌표의 차, 이 길이가 아닙니다. X축과 평행하게 요 길이 잡는 거야. 그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극대와 극소의 차. 여기서는 요 점. 그 공식이 바로 있어요. 이것까지 해서 3차함수의 비율관계를 부릅니다. 적분 내용이랑 이 비율관계랑 이것까지 해서. 진짜 많이 쓰여. 오케이? 현우진 쌤의 킬링 캠프를 들어보면은 또는 수분감 같은 걸 들어보면은 현우진 쌤이 요새 자주 쓰는 명칭 중에 하나, 용어 중에 하나가 개특수라는 말을 많이 써. 요새 수능 모의고사가 내가 이 얘기 했을 거야. 확통이라는 과목과 미적분 기하를 3개 중 하나 선택하세요로 바뀌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원래는 이과 수학 가형, 문과 수학 나형이었지. 아예 달랐고 점수도 따로 매겼지. 등급도 따로 매겼고. 그 시절에는 이과 수학과 문과 수학은 그냥 다른 과목이었어. 교차 지원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과생들은 이과 과목만 푸니까 수학 가형 이과생들만 푸니까 한계 없이 끌어올렸지, 난이도를. 왜? 어차피 지들만의 리그니까. 1등급 컷이 70점으로 60점으로 떨어져도 상관은 없거든. 물론 그렇게는 안 내겠지만. 왜? 문과 애들은 아무 차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미적분의 난이도가 졸라게 높았어요. 상대적으로 수원 속도가 쉽지. 그래서 좀 더 옛날로 가보면은 몇 년 전으로 가보면 수학, 지금 현재의 수학 2라는 과목, 그때 당시 미적분 1이었는데 수학 2라는 과목은 그냥 수능 범위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어. 왜? 그냥 미적분으로 시험 내면 되니까. 근데 이게 선택형으로 바뀌면서 첫 번째, 공통 과목이 되면서 이과생들도 수2를 수능에서 보고요. 확통의 난이도가 너무 쉬워. 확통도 완전히 그냥 수학 상처럼 쉽다는 얘기는 아니야. 당연히 수학하, 수학 1, 수학 2보다는 어려운데 그래도 미적분에 비교하자면 엄청 쉬운 건 사실이야. 그리고 수능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적분과는 비교할 건덕지도 없어. 그냥 쉬워. 왜? 미적분은 한없이 올라가는데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한계가 없거든. 근데 확통은 나오던 문제, 나오던 유형이 계속 바뀌고 또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수원도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무슨 느낌이 들기 시작하냐면 이제는 신유형의 고갈 상태라는 표현도 써요. 어쨌든 그 정도 수준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문과 애들이 확통을 문과 요새는 이 구분은 안 하니까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과 미적분을 선택한 사람들이 좀 점수 캡이 크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미적분 선택한 애들이 당연히 피해보는 거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확통의 난이도가 이 정도다 보니 미적분 여기 있던 거를 끌어내렸어. 이만큼은 못 끌어내려도 이 정도까지는 끌어내렸어. 그러면 이과 애들은 다 100점 맞지. 옛날에 비하면. 그래서 수원 수투의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수투에서 준킬러급 문제, 킬러급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 그 중에 반드시 나오는 한 문제 또는 세 문제 정도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바로 개특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의 조건을 만족하다 보니 상황이 3개로 좁혀져. 나의 조건을 읽어보니까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남아.
이 특수한 이 상황의 그래프를 가지고 풀어야 돼라는 말로 현우진 선생님이 개특수라는 표현을 써. 그 특수 개특수 하면서 막 얘기를 하셔. 나도 이제 특수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그 특수한 상황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비율관계 문제고, 이걸 많이 물어봐. 거의 뭐 뻥 안 치고 한 70%는 이걸로 나와요. 그래서 외워두셔야 돼요. 좋은 질문 감사. 최고창의 개수입니다. 얘기할 거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괜히 좋은 질문 감사란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럼 가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G빵 빼기 H빵을. 그치? 이거 높이 어떻게 구한다고? A L. L이요? L은 자, 봐. 0은 모르니까 L 얼마야? 보여? 답은 4. 끝이야. 알았음? 끝. 어때요? 정말 쉽죠? 끝났어요. 그럼 이제 오늘 내용 뭐? 극대극소. 근데 극대극소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할 얘기가 사실 좀 많아져. 그래서 오늘은 먼저 증가감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극대극소 얘기할 거고 최대 최소까지 넘어갈 건데, 원래의 순서는 어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수요일 날도 증감이 먼저고 극대극소가 먼저고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다항함수의 그래프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인데 나는 요들이 순서 바꿀 겁니다. 증감한 감소만 먼저 표현을 하고 나서 설명하고 나서 다항함수의 그래프 바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극대극소와 최대 최소는 그 녀석을 보면서 찾아갈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 쉬었다 합시다. 자, 증가감소부터 할 건데요. 자, 갑시다. 증가감소부터 얘기할 건데, 자, 일단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부터 하나 하고 시작할게. 너네는 2015 개정이라고 해서 2015년에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정확하게는 2015년에 고1이 아니지. 2015년에 중1 대상으로 바뀌었지. 맞나? 2018년, 2002년생이니까 지금 21살. 21살들이 고1이던 시절. 몇 년이야? 고1이 17살, 4년 전 18년 맞네. 2018년에 고1 때부터 바뀌었어. 2015년 개정이라서 2015년에 중1이 되는 애들을 대상으로 교육까지 바뀌었어. 그러면서 증가 감소가 살짝 이름이 바뀌었어. 정의가. 뭐냐면, 자, 예전에는 함수의 어느 한 점에서의 증가 감소를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점은 여기까지 왔어.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계속 올라가는 도중에 있잖아. 증가하고 있는 상태지. 그걸 물어봤었어. 요즘은 한 점에서의 증가와 감소 관심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증가 감소가 바뀐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증가 감소의 정의가 살짝 정의가 바뀌었다고 하긴 좀 그렇고, 증가 감소 판단하는 기준이 살짝 조금 바뀐 게 하나가 있어. 그건 좀 이따 나오니까 얘기할게. 일단 바뀌고 뭐 없어지고 사라지고를 떠나서 일단 예전에도 나왔고 요즘도 나오는 증가 감소의 정의부터 얘기를 해보자. 이거는 교육과정이랑 관련 없습니다. 고등수학이 아니거든요.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어떤 구간에서 임의의 x1, x2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조금 커. 그때 함수값끼리 비교했을 때 커진다면 그때 이 함수는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증가의 정의야. 함수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 가면 돼요. 오른쪽으로 갈 때 올라가자 이 얘기야. 알았지? 그러면서 요즘 교육과정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역시 어떤 열린 구간에서 그리고 미분 가능한 함수를 먼저 볼게요. 그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뭐로 판단한다? f 프라임의 부호로 판단을 합니다. f 프라임 x의 부호가 자 크면 증가야 감소야? 작으면 감소겠죠. 그때 조심할 거. 이 함수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프라임은 뭘까? 미쳤나봐요. 양수죠. 근데 내가 조심할 거라고 했어. 아, 뭘 조심해야 돼? 등호가 붙어요. 자, 프라임을 먼저 봤을 때 양수면은 증가하는데 증가한다고 하면은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봐. 명제야, 명제. f 프라임이 0보다 큰 놈에는 어떤 놈들만 있어? 이런 놈들만 있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양수인 놈들만. 근데 증가 함수 중에는 어떤 놈도 있어? 그렇지. 이렇게 된 놈도 증가라고 쳐. 근데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에는 뭐가 있어? 얘도 있고 얘도 있지만 특정 구간에서 상수함수가 나오는 녀석도 있거든. 이 녀석은 증가는 아니잖아. 요만큼의 간격에서 구간에서는 증가 안 하고 있잖아. 이걸 보면 증가의 감소야.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증가 안 하기 때문에 전체에서 증가한다고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집합의 포함관계가 어때? 이렇게 되지. 그래서 명제는 이게 성립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만들어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 어떤 함수? 수투는 주로 무슨 함수? 다항함수. 다항함수 fx라고 하면 전 구간에서 상수가 나오는 상수함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런 함수 있어 없어? 있을 수 있죠. 없죠. 다항함수가 어떻게 특정 구간에서만 잠깐 상수함수의 형태를 유지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상수면 상수지. 그래서 다항함수의 범위에서는 이 녀석이 사라집니다. 그럼 뭐야? 둘이 똑같네. 그래서 다항함수에서는 증가한다라는 얘기랑 f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같은 말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볼게. fx 함수가 있어. x 샴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 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시오 이런 말이 있다고 치자. 또는 뭐 증가하는 구간을 찾으시오 이런 말이 있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미분해서 증가 감소를 판단해줘야지. 미분해버리기. 뭐 나와요? 미분할 줄 아네. 그래서 영등을 쳤습니다. 양변을 3으로 나눠보죠. 약분할 줄 아네. 그럼 뭐가 돼요? 인수분해는 못하네.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x 찾아보면 뭐 나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과 3에서만 프라임이 뭐 된다? 그럼 마이너스 1과 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양수 아니면 양수 아니면 음수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F'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이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지. 여기서 부호 어때? 여기는. 그래서 답은 간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 여기서 근데 증가함수, 감소함수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자 왜냐면 증가함수라는 명칭은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증가만 할 때 그때 증가함수라고 하고 그럼 지금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증가함수라는 명칭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맞지? 구간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어떻게 나오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는 열린 구간, 여기는 닫힌 구간. 마이너스 1, 3 닫힌 구간, 닫힌 구간. 3 닫힌 구간, 무한대, 열린 구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의문 들지 않아? 뭐야? 마이너스 1은 여기도 등호, 여기도 등호네? 맞아, 틀려? 맞아요. 옛날 교육과정은 열린 구간, 열린 구간이었어. 왜? 옛날 교육과정은 한 점에서의 증가 감소 상태를 구할 수 있어. 물어봤었고. 증가야, 감소야. 프라임이 0이네?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닙니다라고 해요. 또는 정확하게는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곳이네?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닙니다라고 해요. 그게 바로 옛날 교육과정이었어. 그래서 등호를 떼는 게 맞았는데 요즘은 등호를 다 붙입니다. 왜? 이게 너희들 교육과정이거든. 다항함수에서의 증가함수는 무조건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붙이라고 하고 함수도 굳이 한번 써보자면 프라임이 뭐다? 0. 그렇지. 작거나 같다거든. 그래서 0이 되는 순간들도 증가해도 감소해도 다 써주는 거야. 그게 요즘의 교육과정이에요. 그거 하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거 하나는 참고는 해두세요. 그래서 둘 다 등호 붙는 거 맞아요. 원래 우리 등호는 한 번은 붙이고 한 번은 떼지. 예를 들어 절대값 풀거나 할 때. 근데 그거랑 다릅니다. 아니요. 무조건 닫힌 구간이라니까. 왜? 다항함수라서. 다항함수는 무조건 등호 붙여야 돼. 알았지? 알았지? 패스. 됐죠? 이게 바로 증가와 감소에서 나온 내용 끝났어요. 그럼 그거 하고 나면 이제 뭐하니? 원래는 그건데 나는 뭐부터 한다 그랬어? 다항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자, 증가 감소만 할 줄 알면은 다항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아. 그리고 극대극소를 구할 때도 그래프를 그려서 보는 게 더 빨라. 원래 문제는 극대극소를 설명하고 그래프를 설명하라고 했지. 왜? 극대가 어딘지 극소가 어딘지 명칭을 먼저 알고 가자라는 의미로. 하지만 실제 문제를 풀 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극대 찾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어차피 한번 배운 너는 순서 살짝 바꿀 거고 내년 2학년 2학기가 돼서 다시 한번 하겠지. 그치? 그때는 순서를 극대극소를 먼저 할 겁니다. 처음이라 생각하고. 알았죠? 물론 그 주말 반의 애들의 속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건데 2학기 때는 하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여름방학 때 수투를 하게 되는 그 시기에는 아마 극대극소를 먼저 할 겁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계속 가보자. 다항함수의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프 그린 방법은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교과서식 풀이. 하나는요, 우리가 실제로 푸는 풀이. 그럼 하나는요, 미적분에서 많이 쓰지만 수투에서는 생각보다 잘 안 쓰는 풀이. 알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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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그래서 첫 번째 풀이. 뭐다? 교과서에서 주로 푸는 증감표를 이용하는 풀이. 한 번은 봤을 거야. 자, 다시 한번. 증감표를 쓰는 건 언제? 교과서식 풀이. 그럼 이거는 필요하다, 없다? 필요하긴 하다. 언제? 그렇지. 정확하지. 그런 문제를 잘 내지는 않지만 그래프에서 그래프래. 혹시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그래프를 그리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증감표 반드시 써줘야 돼요. 알았죠? 갑시다. 증감표를 써봅시다. 예시로 바로 갈게요.
y는 x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어. 자, 첫 번째 풀이 증감표를 이용하자. 증감 뭐 해야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렇지, 미분해 버리기.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이네. 뭐 된 거 찾기? 0. 3은 뭐야? 아, 인수분해하는 거 아니었어요? 인수분해를 왜 해요? 그렇게 묶어주고 싶잖아요. 자, 증가와 감소를 찾겠다는 얘기는 뭐다? 프라임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양수에서 음수로, 음수에서 양수로 바꾸려면 누구 거쳐가야 돼? 0. 그래서 0을 찾는 거지. 양수도 찾고 음수도 다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0을 찾아버리면 되는 거지. 알았지, 비? 자, 그 다음 두 번째 계속 갑니다. 설마 1 가자. 그럼 뭐예요? 증감표, 증가와 감소를 표에다 정리하세요. 그래서 x, f 프라임, f 표에다가 정리를 합니다. 아셨지? 요렇게럼 정리해요. 가자. 프라임이 0되는 x 뭐뭐?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부호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뭔 말인지 알겠다. 그 사이에서는 안 바뀌고 그때 바뀌죠. 0을 거쳐야 되는데 0을 거치는 건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그 사이에서 안 바뀌죠. 그 전에도 일정할 거고요. 그 뒤에도 일정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라임은 00 나온다. 그럼 그 사이는 부호가 일정하니까 그 일정한 부호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0 넣어봐. 음수 나오네. 그럼 한 번만 넣어봐서 음수 나오면 계속 음수. 그 다음에는 뭐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어보는 거지. 뭐. 3, 4, 12 빼기 3이니까 9 양수지. 그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합니다? 증가. 한글로 증가라고 쓰기도 해. 나는 오른쪽 위로, 오른쪽 아래로, 오른쪽 위로 표현을 할게. 알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왜 머리 자꾸 부셔? 그때 y좌표 여기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여기 y좌표 마이너스 1 넣어봐. 뭐 나와? 6. 그 다음에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그곳 마이너스 1 넣어봐. 뭐 나와? 플러스 1. 플러스 1 넣어봐. 뭐 나와? 0.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 끝. 어떻게 그려집니다?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요렇게 1일 때 0 나오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래프 끝난 거야. 그렇군. 알았지? 예. 자, 그리고 표를 제대로 완성하려면 이제 요 뒤나 요 전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표현으로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해놓고 밑에는 아무것도 안 채워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증감표입니다. 표를 한 번은 그릴 줄 알아야겠지. 그래서 보통 시험 대비할 때 그때 보통 한 번 하지 평소에는 잘 안 써요. 근데 책은 항상 이렇게 풀어. 왜?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하라고 설명하니까. 알았지? 요 표 하나 알아두자. 그 다음 두 번째 뭘 이용한다? 미분한 함수, 도함수라고 하죠. 도함수의 그래프를 좀 이용하는 거야. 그런 풀이도 하나가 있어. 자, 근데 이거는 실제로 수투에서는 많이 쓴다 안 쓴다? 쓰긴 쓰는데 우리가 쓸 일은 없다. 그러면 어디서 쓴다? 문제에서 그냥 하나의 유형으로 이게 나옵니다. 그걸 보고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저기 유형 한 10번쯤 가면 있어. 마표 시너지 이런 거 보면. 근데 지금 아마 책에는 거의 있나 없나 모르겠다. 그거 말고는 쓸 일이 없고요. 물론 쟤보단 좀 빨라. 하지만 더 빠른 풀이가 있어서 안 쓴다는 거고.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거는 뭐? 언제? 네가 지금 할지 말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는 이게 메인 방법입니다. 알았죠? 무조건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리게끔 할 거야.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는. 알았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똑같은 예시 갑니다.
그래서 일단 프라임의 그래프를 이용하든 뭘 하든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뭐 하자?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뭐 하자? 미분하자. 왜? 증가와 감소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해서 뭐 찾는다? 0대인 걸 찾는다. 왜? 증가 감소를 판단하겠다는 얘기는 양수 음수를 다 찾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프라임이라는 그래프 그릴 거지. 2차 함수지. 최고차에서 양수지. 수가 만나는 게 어딘지를 알아봐야지. 그래서 그림 그립니다. F 프라임이에요. 오케이. 찾았다. 뭘? 그리고 그 사이에선 부호가 그래서 여기서 도로로로록 너희들은 드르륵 못하지만 나는 하지. 그래서 그래프 그려줍니다. 뭐?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고 다시 증가로 바뀌도록. 그리고 y좌표 찾아요. 여기서 얼마? 0. 여기서 얼마? 6. 그래서 축은 여기 있을 거고 x축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끝나. 알았음?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그래프를 주고 0 되는 곳에서 드르르륵 내려서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유형으로 등장하지 실제로 수트에서는 쓸 일이 거의 없고 미적분은 이렇게 계속 쓸 거야. 알았지?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거 지워도 돼? 싹 다 지워도 돼? 진짜? 안 해도 돼? 이거 그거 나중에 딱 써가지고 위에 넣어가지고. 오케이 좋아. 그럼 세 번째 풀이 방법으로 갑니다. 세 번째 풀이 방법은 뭐예요? 외워버리는 거예요. 뭐? 3차함수랑 4차함수의 그래프는 실제로 몇 종류 없어. 그 그래프의 개형을 외워놓고 출발하는 거야. 자, 외우기 위해서 한 번은 쓱 정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으니 한 번 다 해봤으니 바로 갑니다. 3차함수는요 일단 fx 미분해요. 미분하면 몇 차야? 0을 찾아요.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예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형으로 갈라지죠. 왜요? 뭐래? 맞는데 그 근이 어떤 경우 어떤 경우 어떤 경우로? 뭐라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중근이냐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냐에 따라 그래프가 달라지고 그래프 그려보자. 어떻게 된다? 얘는 무조건 스스슥 얘는 슥슥 얘는 슥 알았죠? 이게 답니다. 끝.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마자 미분해버리기 미분해서 뭐 찾기 0 되는 거 찾기 찾아보니까 몇 개 나와? 2개 나와. 그래서 끝. 뭐? 프라임이 0이 되도록 하는 게 두 번 나오는 최고차에서 양수인 3차함수니까 그냥 이거야. 여기가 어디? 여기가 어디? 우리 계속 이렇게 그려왔잖아. 그겁니다. 알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차함수? 4차함수는 근이 몇 개야? 4개죠. 아 미안해. 자 미분할 거지. 몇 차야? 3차죠. 는영을 붙였어. 이게 뭐야? 3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야? 3개. 3개라서 경우는 몇 개로 만들어져? 2근이면은 3개였어요. 3근이면은 2근이면 3개였어요. 3근이면 4개가 만들어지겠지. 아 화난다. 참았어. 장하다 익정아. 자 가자. 무슨 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세 실근. 여기서는 무슨 근? 한중근과 안중근 아니고요. 한중근이에요. 아 진짜 재미없다. 그리고 다른 한실근. 그 다음에는요. 맞아. 이게 삼중근. 또 두허근과
한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프의 개형. 얘는 뭐예요? W. 얘는 뭐예요? 물론 이것도 있다. 그거는 중근이 작냐 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얘는 휘청, 얘는 이차함수권. 이렇게 딱 네 가지로밖에 안 갈라집니다. 알았죠? 네. 개수가 실수인 방정식의 한 근이 허근이면 당연히 다른 근은 혈내근을 갖죠. 혈내인 허근이 나왔겠지. 네. 한 허근이 나오겠냐? 나오겠냐?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거는 개수가 허수였겠지. 개수가 아. 허수인 함수를 어떻게 그려? 그지? 잘요. 잘려. 아. 자꾸 이상해지면서 선생님 탓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자극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날 거야. 어쨌든 이렇게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세 가지 방식으로 그릴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쓴 건 뭐다? 무조건 얘야. 왜? 수투는 끽해봐야 3차, 4차 함수가 다거든. 알았죠? 그래서 요거 싸그리 잘 기억해 두세요. 알았지, 비? 자, 잘 정리할 수 있겠지. 그때 증감표는 꼭 써야 된다. 왜? 서술형 대비. 귀찮아도 한 번쯤은 연습해놔. 그래서 그거를 뭐 지금 해놔도 좋고 나중에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나는 내신 대비 때 한 번은 연습시킬 거야, 증감표. 그전에는 항상 저것만 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말하지만 얘는 실제로 우리가 쓸 일은 없다. 근데 왜 한다? 문제에서 이게 나오거든. 수평 그래프 다음 그림은 다항함수의 fx의 도함수의 그래프이다. 그때 f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면서 질문하거든. 그때 그려놓고 하면 빨라. 그런 식으로 보통 나오고 미적분으로 가면 뭐라 그랬어? 무조건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시작할 겁니다. 알았죠? 그때는 3차, 4차가 아니라 이제 초월 함수라고 해서 수원에서 배우는 지수, 로그, 삼각함수, 그 다음에 수하에서 배우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그 전에 배우는 다항함수를 합성을 통해서 섞어서 만든 함수. 지수함수 안에 삼각함수가 포함돼요. 이런 함수를 다룰 거거든. 그래서 그때는 뭐다? 그래프의 개형이 하나로 안 정해집니다. 몇 개로 좁힐 수 없어요. 합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거든. 그래서 그때는 항상 찾아가는 식으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외우지를 못하니까 이걸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얘는 느리고. 근데 교과서는 이걸로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 마. 알았지? 네. 그게 답니다. 그럼 이제 너는 모든 그래프 다 그릴 수 있다. 왜? 수투는 끽해봐야 3차, 4차가 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돼? 극대극소 넘어가야지. 이거 지워도 되겠나? 지운다. 집에 가서 영상 다시 보니 근데? 오, 멋져. 그래, 그건 인정. 열심히 하는 건 인정. 아, 옛날에는 늘렸었는데 요새는 내가 블로그에도 그냥 아무나 보라고, 그냥 불특정 다수 보라고 블로그에도 내가 이런저런 개념 설명들 많이 써놔. 시험 기간 될 때마다 애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 싹 정리해서 개념 짤강이라고 해서 짧은 강의, 짤강이라고 해서 잠깐 설명을 하거든. 그것들 이제 애들이 자꾸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이 영상 다시 봐 하면 되잖아, 수업 영상. 근데 수업 때 다 듣게 되면 너무 길지. 그래서 이 한 유형만 설명 듣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근위분리 같은 거, 이거 하나만 듣고 싶은데 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애들을 위해서 내가 짤방을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블로그에도 올려놔. 근데 블로그에서 이번에 시험 범위 1학년 거 고1 시험 범위에 1대1 대응 이런 거 있었지. 그리고 아까 내가 말한 비율관계 같은 거 고 있거든. 그 비율관계는 고3들 진짜 많이 보거든. 그리고 고1 거 막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이런 것들 애들이 진짜 많이 질문한단 말이야. 그 블로그 올려놨어. 조회수가 엄청나. 그걸 통해서 유튜브에 들어와 있는 애들이 좀 돼. 그래서 일단 올라오면 일단 클릭 한번 하고 시작하는 거야. 왜? 알림이 뜨니까 내가 올리면. 그런 애들이 몇 명이 있어. 그래가지고 조회수 한 4, 5는 항상 뜨더라. 찍혀있더라 항상. 옛날엔 그랬지. 내 유튜브 키우려고. 근데 내가 누른 거는 조회수 반영이 안 되더라. 그래서 나 옛날에는 부계 만들어가지고 돌렸었거든. 아니면 로그인 안 하고 돌렸었거든. 근데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안 해요. 왜냐면 유튜브는 키워봐야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물론 이제 나중에 막 구독자가 막 10만 명, 막 10,000명 되고 하면은 광고라도 깔고 뭐 하고 하면은 수익이라도 될 수 있는데 일단 내 컨텐츠가 강의잖아. 와, 유튜브가 10만 찍히겠냐, 안 찍히겠냐? 절대 안 찍혀. 아니에요. 그거 잘만 하면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뭐 내가 만약에 이투스에서 유명한 정승재 선생이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누가 일단 베이정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겠니? 누가 강남 한국학원으로 검색을 하겠니? 수학 어디 어디 몇장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게 되려면 이제 순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올라가 봐야 뭐 도움도 안 되고. 일단 광고를 깔기 시작하면 너희들이 귀찮아. 광고 건너뛰기 매너버튼 눌러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일단 광고는 지금도 깔 수 있는데 안 하고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나한테 도움되는 거는 블로그지. 왜? 세종시 수학학원 검색 많이 하거든. 네이버에 보통 학원을 검색하잖아. 알아보고. 유튜브에서 우리 학교 근처 학원 한번 알아볼까? 유튜브에 누가 검색해? 그지? 네이버에 검색하지.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원래 키워놨지. 내 블로그가 세종시에서 거의 탑권이다. 그래서 강남 한국학원 검색하잖아. 내게 들고 있다. 한국어 검색하면 광고가 잘 되는 거. 강남 한국학원 블로그도 있는데 내게 일단 1등으로 떠 있어. 그리고 그것도 있어. 세종국제고 수학하고 검색하잖아. 내게 1등으로 떠. 기가 막히지. 어쨌든 가자. 뭐 하다 말하냐? 갑자기 이 일 왜 하냐? 그래요. 극대국수. 아, 영상이 조회수가 있던데요, 이거. 네. 자, 가자. 함수 fx의 극대극소. 예린아. 함수의 극대극소의 정의가 뭐게? 하면 퍼지다가 점점해서 되고. 진짜 그렇게 배웠어? 아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 그래서 극대의 정의가 뭐야? 극대인 것을 찾아봐 하면 뭐해? 다음 함수에서 극대인 것을 찾으시오 하면 뭐 해야 돼? 아 증가에서 감소로 넘어가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뭐 정확하긴 한데. 미분해가지고. 자, 그걸 내가 노린 거지. 아, 틀렸죠? 뭐 미분을 하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해놔. 내가 아까 분명히 증가감소 얘기할 때 뭐 했어? 미분 가능한 함수의 증가감소와 다함수의 증가감소를 설명했지. 극대극소는 그냥 함수의 극대극소와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대극소로 달라진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잘 구분해야 돼. 증가감소는 미분 가능한 함수의 증가감소와 다함수의 증가감소가 다르고 극대극소는 그냥 함수의 극대극소랑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대극소가 다릅니다. 다함수의 극대극소는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대극소랑 똑같고. 알았지? 자, 그래서 미분이 아니라 그 네가 말한 미분을 해서 찾아요는 옛날 교육과정. 너네 아버님 또는 나 이 정도 세대의 사람들이 동시대는 아닌데 한 십수년간 몇십 년간 그렇게 배워왔었어. 그러다가 너희 교육과정 직전에 바뀌었어. 2009 개정 때 바뀌었어. 뭐라고? 미분 불가능한 함수도 극대극소 있다 라고 바뀌었어. 그게 수학이 바뀐 게 아니라 고등수학이 그걸 빼고 있었던 거야. 그냥 잘못 배웠던 거지. 어쨌든 그때 처음에 뭐 등장하냐면 잘 기억해놔요.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이라는 거는 하나만이라도 만족하면 참인 거야. 모든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뭘 만족하냐면 fa가 fx들보다 크거나 같다. 그게 바로 함수 fx가 뭐다? x는 a에서 극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등호 방향이 거꾸로 가면은 극소가 되죠. 이게 극대극소의 정의야. 어떤 함수? 그냥 함수.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공간에서 이게 무슨 말인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a를 포함하는 졸라 좁은 구간에서 하나만을 만족하면 됨. 그냥 좁은 구간 보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a의 아주 좁은 주변만 보란 얘기야.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좋으니까 참고집 볼 때 저 문장 잘 좀 기억하면 도움 되겠지? 자, 그래서 바로 예시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개념 설명만 쭉 하고 숙제 바로 나간다. 쓱쓱쓱쓱. 너무 많아. 다시. 쓱쓱 스스스슥 요거다. A B C D E F G. 자, 간다. 여기가 뚫렸어. 자, 다음은 A, B, C, D, E, F, G 7개의 x들 중 이 함수가 극대값을 갖는 극대인 경우를 찾아봐. 언제야? 찾아봐. A를 포함. 일단 D 극대고 그리고 A도 포함되고 B도 포함되고 F도 포함돼요. 잘 봐. 내가 뭐라 그랬어? A에서 극대다라고 하려면은 A 주변만 보면 돼. 그때 A가 들어갔을 때 함수값, A일 때의 함수값이 다른 x들, 그 주변에서의 x들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함수의 함수값들보다 크거나 또는 같아져도 극대입니다. 그러니까 A는 왜 극대야? 다 같으니까. B는 왜 극대야? 얘네들보다는 크고 얘네들과는 같으니까. 크거나 같다 만족하니까. D는 네가 알고 있는 거고 얘는 얘가 다른 놈들보다 크잖아. 그럼 극소 찾아봐. 아니에요. D 빼고 C 그리고 A A, C, E. 극소는 이런 것. 그래서 극대 극소의 종류들을 한번 보면 극대가 되는 것들은 어떻게 생겨 다. 이렇게 생기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 거야. 극소는 거꾸로인 것도 있는 거지 뭐.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 왜? 둘다 좁게 보면은 얘가 제일 작거든. 알았죠? 이런 것도 다 극소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극대 극소는 좀 달라요. 네가 아까 내가 처음에 극대 극소 뭐야? 라고 했을 때 주절주절 대답했던 것들 있지. 그거 다 합치면 얘야. 그게 뭐냐면 일단 미분 가능하려면 이런 거 빠져. 이런 것도 빠져. 이런 것도 빠져. 이거만 남는 거야. 그리고 다항함수로 가면 이런 것도 없을 거야. 이거만 남는 거야. 그래서 일단 먼저 뭐 합니다? 미분을 하죠. A라고 하자. 이고 그 다음 X는 A의 좌우에서 네가 아까 얘기했던 거야. 증가함수가 바뀐다. 즉 F'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어떻게 바뀌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면 극대가 극소야. 극대가 그렇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뀐다는 얘기니까.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뀐다? 그렇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뭐 극소라고 주든 F 프라임 A는 0을 가진다? 그렇지. 자,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하나가 더 있어. 뭐? 조심할 거. f 프라임 a가 0이면 fx는 극대 또는 극소이다. 즉 극값을 갖는다. 맞아, 틀려. 왜? 말하면 틀리던데. 눈치 보소. 왜더라? 왜? 프라임이 0이 된다 그래서 무조건 극대 극소니? 무조건 증가하면서 바뀌니? 아니. 이런 건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거든요. 그런 참거짓 문제도 나올 수 있죠. 알았지, 비? 네. 여기까지 답니다. 그럼 이제 너희들은 뭐 할 수 있어? 문제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어? 3차, 4차 함수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도 구할 수 있는데 너 수학상에서 2차 함수 있어. 2차 함수가 있어. y는 블라블라 해서 줬다 치자. 그리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구하시오. 이런 문제를 만났다 치자. 그럼 뭐하니? 그런 다음에 네. 대충 포함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딱딱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있는 게 최소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잠깐만. 그러면 주어진 구간과 축을 먼저 비교해서 축이 포함되는 경우나 안 되는 경우를 나눠야 되겠네? 아, 저게 아니에요. 자, 맞아. 네가 말한 거 맞아. 문제 풀 땐 그렇게 푸는 게 맞는데 내가 원했던 대답은 뭐냐면 내가 노린 대답은 뭐냐면 대칭축을 주어진 범위에서 대칭축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런 말을 나는 노렸어. 왜? 그게 틀렸거든. 그렇게 배우면 안 돼. 잘못 배운 거야. 수학상에서 이참수의 최대치수 나온다. 제한된 범위, 주어진 범위가 있든 없든 똑같아. 풀이는. 뭐? 무조건 그래프 그리면 됩니다. 주어진 범위가 있으면 그 그래프에 주어진 범위만 표시하면 돼. 나머지 지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눈으로 보는 거야. 어디가 최대고 어디가 최소인지를. 그러면 3차, 4차 함수도 똑같아. 최대 최소 물어본다. 무조건 뭐 하자? 그렇지. 미적분으로 넘어가서 훨씬 어려운 함수를 배워도 마찬가지야. 모든 함수에 대해서 함수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뭐다? 그래프입니다. 2차든 3차든 4차든 지수든 로그든 삼각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최대 최소는 무조건 그래프 그리자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 풀 수 있어. 왜? 우리 그래프 그리는 거 다 설명했거든. 저기다가 이제 x의 범위가 뿅뿅 주어진다. 그럼 너희들은 뭐 하면 돼? 이 그래프 안에서 범위를 뿅 표현해요. 표현을 하고 나서 눈으로 확인하는 거야. 최대값은 여기서 같겠군. 최소값은 여기서 같겠군. 찍찍 구하면 돼. 그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알았죠? 그럼 이번 나는 끝이에요. 이게 바로 도함수 활용 2에 있었던 내용 끝난 거야. 오늘 며칠이야? 28일이냐? 28일. 벌써 11월 달이에요. 끝나가네. 선생님은 내년이면 너 왜 나 또 공격하냐? 저는 내년이면 이랬는데 너 요새 이상해. 내년이면은 내년이고 선생님이 찔리시는 거 아니에요? 칼을 갈아놔야겠어 이제. 저는 몽둥이 정도. 말을 했는데 나무 막대기로 부족해. 자, 어쨌든 이걸로 싹 다 풀어올 수 있습니다. 알았죠? 원래는 오늘 내가 어디까지 하려고 그랬냐면 다음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정도만 하고 나서 숙제를 바로 내려고 했는데 이 단어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최대 최소까지 다 했고 숙제는 적당하게 끊어줄게. 알았지? 그래서 원래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서 이 도함수 활용 2번 단원, 극대극소 단원을 끝내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 개념 설명을 일부러 싹 다 해버렸어요. 아까 너 말한 대로 집에 가서 다 잘 정리해놓고 그거 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숙제 해오면 풀이하면서 남은 문제들 좀 숙제 더 풀어보고 문제 더 풀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단어 마무리 지읍시다. 알았죠? 그때 오늘 내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한 두 가지쯤 돼. 그래프 그리는 방법. 그 다음 하나 더. 뭐? 극대극소의 정의와 증가감소의 정의. 왜냐면 걔네 둘이 참거짓으로 나오거든. 아까 내가 이거 참여하고 있냐? 막 물어본 것처럼. 진짜 말 한마디 없애거나 넣거나 바꿈으로써 문제가 참거짓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fx가 그렇지? fx가 잘 들어봐. fx가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참여해보자. 증가한다. 거짓이죠. 왜? fx가 다항함수라고 한 적 없어. 미분 가능하니까 프라임을 했을 거지. 그냥 미분 가능이라면 특정 공간에서 상수함수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증거 아닙니다. 그런 참거지. 지금 되게 헷갈리잖아. 맞지?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 프라임 a는 0이다. 네. 3이죠. 한 번 더. gx가 x는 c에서 미분 가능하면 f 프라임 c는 0이다. g 프라임 c는 0이다. 땡이죠. 왜? 왜? 그렇지. 극대니까 이거겠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가 빠졌잖아. 그런 식으로 숨겨두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증가감소, 극대극소의 정의는 수능에서는 솔직히 필요 없어. 물론 참고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참고지 문제를 보통 그거보다 훨씬 어렵게 낼 겁니다. 왜냐면 수능 문제는 그거 내기엔 너무 아깝거든. 범위가 넓잖아. 근데 내신 시험은 25문제 정도, 22문제 정도 내는데 그거 정도는 물어볼 수 있지. 학교 시험은 되게 자주 나와요. 참고지. 알았죠? 알았죠? 그래요.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 잘 가요.